안녕하세요. 네. 박수 받을 일을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요약지 보시는데요. 지난 시간에 한 거 간단하게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냥 듣지 마시고 책을 이렇게 보세요. 목차 정도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림동 같은 경우는 책을 보는 스터디도 있었어요. 그 이유는 생소한 페이지를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눈에 좀 바르기 위해서 책을 읽지도 않고 그냥 보는 스터디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만이라도 좀 눈에 자꾸 익히셔야 되니까 지난 시간에 먼저 한필지 성립요건을 공부하신 적 있죠? 지금쯤이면 외우셨을 거예요. 한필지 성립요건 뭐가 있었습니까? 지, 소, 지, 지, 축 등 지,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소,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지, 지목이 동일할 것, 지, 집안이 연속적일 것, 축, 축척이 동일할 것, 등, 등기여부가 동일할 것. 그렇죠. 요 자체로도 출제가 되고 나중에 합병할 때 이게 또 이용이 되기 때문에 암기가 되셔야 돼요. 두 번째, 양입지를 공부하셨죠. 이 양입지는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한 필지 안에 편입된 토지, 양입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건과 제한이 출제가 되죠. 요건은 세 가지. 첫 번째,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익을 위해 설치된 토지일 것. 두 번째, 주된 용도의 토지에 둘러싸이거나 접속된 토지일 것. 세 번째, 주된 용도의 토지와 용도가 다른 토지일 것. 요 세 가지가 요건이고 제한도 있었죠. 첫 번째, 대지. 두 번째, 10% 초과. 세 번째, 330제곱미터 초과. 그렇죠. 그 다음에 지번이 공부되셨는데 지번은 각종 토지 이동에 있어서 지번 부여 방법을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같은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했죠. 이 지번을 부여할 때는 연속성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부여했습니까? 원칙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했습니다. 이게 그림이 떠오르시면 되는데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했고, 예외적으로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 두 번째, 멀리 떨어진 경우. 세 번째, 여러 필지인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뭘 부여했습니까? 본번을 부여했죠. 그 다음에 분할의 경우,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불렀는데, 분할은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했죠. 다만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했습니다. 합병은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했죠. 다만 이 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번 중에서 선순위를 판단하는 거죠. 다만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이 있을 때는 그 본번만으로 된 지번 중에서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이었죠. 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첫 번째,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중에서 어떠한 번호를 선택했습니까? 본번을 선택했죠. 본번. 두 번째, 그 본번 중에서 제외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경계에 걸친 지번. 두 번째, 본번과 부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를 했습니다. 얼핏 기억나십니까? 네, 얼핏. 다만 예외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가 부여해야 될 지번의 개수보다 그 숫자가 적은 경우, 그때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죠. 첫 번째, 블록을 정해서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지목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지목은 다만이라는 단서 규정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이라는 단서 규정. 책에 다만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무조건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번은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도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 지목이라고 얘기하죠. 토지의 성질에 따라서 구분한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토성지목. 그렇죠. 토지 성질, 토성지목이라고 할 겁니다. 토지 형태에 따라서 구분한다면 이를 지형지목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겠죠. 이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물은 네 가지가 있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로, 24개는 두문자, 4개는 차문자, 차문자는 차장 천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의 부여의 원칙이 있었죠. 일필일목의 원칙, 주용도 추정의 원칙, 등록선의 원칙, 그 정도는 반드시 암기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목을 한 다음에 뭘 했습니까? 면적을 했었죠. 면적은 경계나 좌표가 달라진다면 그때는 면적을 다시 측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면적이나 좌표값이 달라지면 다시 측정하고, 이 면적은 도면생의 면적, 수평 면적을 얘기한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끝수 처리의 방법은 545입이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545입. 그렇죠. 끝수 처리의 기준은 5를 기준으로 해서 5보다 큰 수가 나오면 앞으로 올리고 작은 수가 나오면 버리고, 그리고 5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갖고 판단했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홀수일 때는 5를 올려서 짝수화시키고, 그 다음에 0이나 짝수일 때는 5를 버려서 짝수를 유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끝자리 숫자, 끝수가 한 자리일 때는 5를 기준으로 하지만 만약에 두 개의 자리가 나온다면 50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50을 기준으로 하는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정도 보시면 될 테고, 지상 경계 결정을 보셨는데 먼저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을 때는 원칙은 어디죠? 구조물의 중앙. 맞습니까? 다만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때는 구조물의 하단부. 하단부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죠. 하단부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될 텐데 다만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절도된 토지의 경우에는 원칙은 어디입니까? 구조물의 상단부. 그렇죠. 상단부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상단부가 원칙이 되지만 다만 구조물의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원칙은 중앙, 하단부, 상단부지만 소유권에 따라, 구조물의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었죠? 토지가 바다나 강에 접하는 경우, 그때는 평균 횟수면 평균 수면이 아니라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가 경계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제방을 써서 토지에 편입시킬 때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깥쪽 어깨가 경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상 경계를 결정할 때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경계가 결정될 수 없다고 그랬죠. 사익을 위해서. 다만 이외적으로 네 가지 경우에는 지상 건축물을 걸게끔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두 번째, 공공사업.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 네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서. 여기서 공공사업할 때 반드시 뒤따르는 지목이 있었죠. 철제, 천구, 유수, 학도. 8개의 지목. 그렇죠. 그 다음에 지적공부 등록상 보셔야 될 텐데 여기를 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여기를 하다가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을 겁니다.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정보가 수집이 되겠죠. 수집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집이 됩니다.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될 겁니다. 이때 이 정보는 주된 정보가 뭐죠? 토지의 표시가 주된 정보가 될 테고,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었습니까? 소재, 지번, 그리고 지목. 요 세 가지는 조사를 통해서 수집할 테고, 면적, 그리고 경계, 좌표. 요 세 가지는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요 두 가지가 측량을 통해서 수집되는 거예요. 요거는 평판 측량, 요거는 경위 측량. 측량을 통해서 요 경계와 좌표가 수집되면 이 경계와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해내는 거죠. 요 경우는 여기서 측정해내는 방법이 전자 면적 측정기를 사용하는 방법. 요건 뭡니까? 좌표 면적 계산법. 그래서 요거를 구할 때 하는 것이 측량이에요. 요걸 구해지면 요거 가지고 면적을 계산해내는 게 면적 측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결국은 이 면적도 이것이 있어야지만 면적을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측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정보 뭐가 있었습니까?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됐죠. 소유자에 관한 정보 뭐가 있습니까? 이름, 그리고 주민번호, 그리고 주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유자에 관한 정보 중에서 소유자 변경 날짜와 변경일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원인, 변경 원인 이것도 등록사항에서 자주 출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소재 지번은 어디에 등록한다고 했죠? 그렇죠. 이름표 역할을 수행하니까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목은 4개의 지적 공부에 등록하죠. 어디입니까?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의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할 테고 그리고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부호로 등록을 할 테고 이 부호를 만드는 방법은 24가지는 첫 번째 글자를 따서 만들었고 4가지는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만들었죠. 4가지는 뭐가 있었습니까? 주차장, 공정용지, 하천, 유원지. 이제 외울 때가 됐죠. 네. 그 다음에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딱 2군데인데 어디입니까? 토지 대장과 그리고 임야 대장에 등록이 될 겁니다. 경계는 직선이니까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이 될 테고 좌표값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 등록한다고 했죠? 토지 대장, 그리고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될 겁니다. 소유자 변경일과 변경 원인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와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공부 일치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축지법 이렇게 암기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축지법. 그래서 축척이 등록된 지적공부는 어디입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 축척이 등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2가지가 추가됐죠. 공유지분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어디였습니까? 공유지분. 이 공유지분은 소유권 지분과 같은 뜻이에요. 민법에서 하셨을 거예요. 소유권 지분이 공유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지분은 준공유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유권만 공유지분,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준공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 공유지분은 어디에 등록이 됩니까? 공유지, 그렇죠. 공유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공유지 연명부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지권 비율이 있었죠.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 등록한다고 했죠?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 외우고 오셨을까요? 네. 이제 외우실 때도 됐죠? 네. 아직 뭐 5달이나 남았으니까 충분히 외울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외워보죠. 소재 지번은 이름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지적 공부는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지번이 몇 번지 토지에 대한 지적 공부다라는 걸 표기해야 되기 때문에 명찰 역할을 수행해요. 따라서 모든 지적 공부에는 소재와 지번을 다 등록해야 될 겁니다.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4가지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 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24개는 두문자, 4개는 차문자, 차문자는 차장, 전, 원. 그렇죠. 그 다음에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2군데죠. 다른 데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경계는 직선이죠. 직선이니까 그림 형태의 정보예요. 따라서 그림 형태의 지적 공부인 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이 될 겁니다. 좌표값은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되겠죠. 축척과 지목은 같은 지적 공부에 등록하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 축척이 등록이 될 겁니다.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맨 위에 4개. 토대, 임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리고 이 등록상에서 소유자 변경 날짜와 변경 원인이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특히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상으로서 소유자 변경일과 원인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유자 변경일과 변경 원인 이것도 4군데에서 등록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지분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시면 2문제 정도는 그냥 득점이 되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신 것 같은데 20쪽을 보겠습니다. 20쪽 지적 공부가 나와 있는데 거기 1, 2, 3, 4, 5번은 이거 갖고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저 그림 갖고 1, 2, 3, 4, 5번은 다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6번을 보시는데 6번 여기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먼저 토지의 고유번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유번호는 사람에게 주민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것처럼
토지에게도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죠. 이 고유번호는 첫 번째 19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19자리 숫자가 나올 텐데요. 앞에 10자리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8, 9, 10. 그 다음에 5자리가 나와요.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4자리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19자리 숫자로 구성된 번호가 고유번호라고 얘기할 겁니다. 사람은 주민번호가 13자리죠. 토지 고유번호는 19자리예요. 여기 맨 앞에는 이 토지가 어느 시도에 존재하고 있는 토지인지를 알려주는 시도의 코드 번호가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자리는 뭐라고 했죠? 시, 군, 구의 코드 번호. 이 토지가 어느 시군구에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자리는 읍면동. 그렇죠. 정확하게는 이 두 자리가 읍면동인데 그냥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도 돼요. 읍면동. 마지막은 리. 그래서 어느 토지가 어느 읍면동에 어느 리에 있는 토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10자리는 이 토지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소재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행정구역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맨 앞에 10자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여기가 1번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2번이라고 표기되는 경우도 있고 3번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1번이라고 기록이 되면 여기에 이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란 뜻이죠. 2번이라고 표기가 되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란 뜻이에요. 여기 3번, 여기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3번이라고 표기가 되면 이 토지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토지란 뜻입니다. 이걸 시험에 자주 물어봐요. 이 토지대장과 세트를 이루는 도면이 뭐죠? 지적도. 임야대장과 세트를 이루는 도면이 뭡니까? 임야도. 그리고 이 좌표 등록부는 좌표값 위주로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정보는 좌표 등록부 갖고 공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정보도 공시해야 되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었다는 얘기는 토지대장도 같이 작성 비치하고 지적도도 같이 작성 비치합니다. 그런데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토지대장 지적도와 연결되는 것이지 임야대장 임야도와 연결되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이 좌표 등록부는 지적 확정 측량 CC 지역, 축척 변경 측량 CC 지역에서만 이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는데요. 그러한 지역들은 전부 다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토지고 따라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고 그런 토지는 어디에다가 등록한다고 했습니까? 토지대장 지역도. 요거와 연결이 되는 것이지 임야대장 임야도와 연결된다면 그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요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주로 이게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뭘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요 11번째 자리 갖고는 어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인지 지적공부의 종류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네 자리는 지번의 본번이 될 테고 요 네 자리는 지번의 부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8자리 갖고는 지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고유번호를 가지고 지번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지목을 나타내는 코드번호는 있습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여섯 번째, 이 고유번호는 이러한 많은 정보를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됨이 원칙이죠. 다만 물리적으로 등록될 수 없는 지적공부가 두 개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도면이 이렇게 한 장 있을 때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토지들이 등록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필지별로 모든 필지별로 지번도 등록해야 되고 지목도 등록해야 돼요. 모든 토지마다 이렇게 지번과 지목들을 다 등록해야 되는데 이 지번과 지목까지 등록된 상태에서 19자리라는 되는 숫자를 여기다가 기록할 수가 없어요. 여백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백이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 토지마다 고유번호 19자리를 등록할 수 있는 여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에서는 등록이 불가능해요. 이 정도 기억하시면 이제 고유번호는 다 해결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도 임야도의 번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문자 형태로 만들어진 장부라고 했죠. 문자 형태의 장부입니다.
따라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갖고는 토지의 모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의 모양을 알고 싶다면 이 도면 번호를 찾아가 봐서 확인해봐라 라는 의미에서 도면 번호가 대장에 등록이 됩니다. 이건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문자 형태로 작성된 장부이기 때문에 토지의 모양을 공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모양을 알고 싶다면 이 번호를 찾아가 봐라 라는 의미에서 이 지적도 임야 도면의 번호가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번호. 장번호는 뭐냐면 이게 100번지 토지입니다. 그러면 이 100번지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 존재할 겁니다. 그렇겠죠? 대장이 존재할 겁니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 존재할 텐데요.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한 장으로만 구성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을 텐데 총 60장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60장의 첫 페이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한다. 60장 중에서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는 60장 중에서 두 번째 페이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 번째는 60에서 세 번째 페이지다.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60에 60.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게 바로 장번호예요. 총 장수 중에서 해당 장수. 쉽게 얘기해서 넘버링 페이지 번호 쪽수를 장번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번호 됐고요. 그 다음에 축척. 축척은 어디에 등록한다고 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이동사유. 이거 별표 하나 치십니다. 토지이동사유. 이 지적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토지이동입니다. 토지이동이 가장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토지이동에 관한 사유, 원인, 신규 등록, 등록전환, 분할합병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가장 완전한 형태의 장부인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좀 외워두시죠. 토지이동 사유는 어디에 등록한다고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합니다. 가장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장부인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이거 가장 위에 있는 거 네 군데 등록한다고 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리고 토지 등급, 기준 수확량 등급이 나오는데 이 등급과 관련된 정보는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가지가 토지의 표시예요. 이 등급은 토지 표시는 아닙니다. 기타 정보예요. 기타 정보, 기타 등록사항이 되는데 이 기타 등록사항은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도 별표 치시고요. 중요해서 별표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별표 치라는 겁니다. 등급도 별표 치시고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자 형태의 정보니까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자 형태의 지적공부의 대장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별표 치시고 외워두십니다. 그래서 따로 암기하셔야 될 것은 3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토지 이동 사유, 두 번째 등급, 세 번째 개별 공시지가. 이거는 따로 외워두셔야 될 거예요. 다시 외우고 가보죠. 첫 번째 토지 이동 사유, 두 번째 등급, 세 번째 개별 공시지가. 이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장부,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장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공유지연명부 나와 있는데요. 거기 1, 2, 3, 4번은 저거 갖고 다 해결이 되고요. 이제 거기 6, 5번을 보십니다. 토지의 고유번호. 이 토지의 고유번호는 어디에만 등록할 수 없다고 그랬죠? 지적도, 임야도에만 빼고 다 등록이 돼야 되죠.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좌표 등록부에는 뭐가 등록됩니까? 고유번호가 등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필지별 장번호. 이 공유지연명부도 한 장으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래서 장번호가 등록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 3번이 시험에 잘 나와요. 소유자 변경된 날짜와 그 원인. 이건 네 군데 등록이 된다고 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를 보시는데 1, 2, 3, 4번은 저거 갖고 다 해결이 되고요. 이제 그 밑에 5번을 보겠습니다. 토지의 고유 번호는 어디에만 등록할 수 없다고요? 지적도, 임야도만 등록할 수 없다고 그랬죠.
다른 데는 다 등록이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보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아파트의 이름은 자이 아파트가 될 테고 1001동이 될 겁니다. 그리고 101호, 202호, 303호가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토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지라고 부를 거예요. 대지. 그러면 이 구분 소유권자 303호 소유자는 갑이 될 텐데, 구분 소유자는 갑이 될 텐데, 구분 소유자가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죠. 민법에서 하셨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분 소유권자가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지 사용권이라고 얘기하죠. 왜 처음 들어보세요? 그건 아니죠. 네,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공부하셨을 거예요. 우리 등기법에서도 하셨을 테고. 구분 건물, 구분 소유권자가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이 대지 사용권은 어떠한 권리가 있습니까? 토지 소유권. 그렇죠? 요 대지를 얘기해요. 대지 소유권. 또요, 대지 지상권. 그리고 대지 전세권. 대지 임차권. 요 네 개의 권리가 대지 사용권이 될 수가 있죠.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토지 소유권, 토지 지상권, 토지 전세권, 토지 임차권. 요 네 개의 권리가 대지 사용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역권은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 들어가요. 지역권은 두 토지 간의 이용 관계를 조절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두 필지가 있어야 돼요. 요역지, 승역지. 여기는 저는 한 필지만 그렸죠. 그래서 지역권은 빠지게 될 겁니다. 이 대지 사용권은 비율 형태로 존재하죠. 왜요? 303호 소유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101호 소유자도 갖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다른 구분 소유권자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여러 명이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비율 형태로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이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네, 구분 건물의 면적 비율로 결정한다. OX, X. 뭐로 결정합니까?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유 부분의 면적이 다 똑같다고 한다면 갑이 가지고 있는 그 비율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9분의 1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대지 사용권은 어디에 등기가 되는 겁니까? 등기는 네, 토지 등기부에 등기가 돼야 되죠. 토지 등기부 표제부 갑구 여기에 등기가 될 겁니다.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일 때는 어디에 등기가 됩니까? 갑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일 때는 월구에 등기가 될 겁니다. 이러한 대지 사용권이 건물 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 기록이 되면 그때는 대지 사용권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뀐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이 대지 사용권이 건물 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 기록이 되면 대지 사용권이라는 이름은 버리고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물 등기부에 등기가 되면 이제 대지 사용권이 뭐로 바뀐다고요?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지권, 이건 전부 다 대지권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는 권리니까 대지권이 될 수 있는 권리가 될 겁니다. 이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 등록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토지는 이제 특수한 토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가 건물 등기부에 등기가 돼버리면 이 건물과 이 대지가 같이 공시가 돼버립니다. 이거 기억나실까요? 같이 공시가 되니까 건물과 토지가 같이 공시가 돼요. 건물 등기부에서. 따라서 이 토지는 특수한 토지가 돼버리고 특수한 토지이기 때문에 우리 지적 공부 중에서도 여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 등록하려는 공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대지권 등록부. 그렇죠. 그럼 이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 등록될 수밖에 없습니까?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때 이 토지권이 소유권일 때는 이 대지권이 토지 소유권일 때는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공유지분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는 갑이 9분지 1을 갖고 있는 거죠. 소유권의 9분지 1. 이게 뭡니까? 공유지분. 그래서 이 공유지분은 어디에도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까? 대지권 등록부에도 등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지분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두 군데예요. 어디입니까?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 이 두 군데에 이게 등록이 돼요. 공유지분은.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만 등록될까요? 대지권 등록부에만.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에는 전유 부분의 면적도 있죠. 맞습니까?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안에는 전유 부분의 면적이 있을 겁니다. 그 면적을 가지고 뭘 결정합니까? 대지권의 비율을 결정하죠. 따라서 그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는 어디에도 등록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대지권 등록부에도 등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대지권 등록부에는 건물의 명칭도 등록합니다. 그렇겠죠? 건물의 명칭 이 경우는 뭘 등록하겠습니까? 자이, 아파트 이걸 등록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대지권이라는 이름이 사용됐다는 얘기는 이 전유 부분과 대지권이 이 건물 등기부에서 같이 공시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건물의 명칭도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번호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소유자 변경된 날과 그 원인,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서 자주 출제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소유권 지분, 공유지분 이것 어디에 등록한다고요?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이 나오는데 도면 거기 2번에 도면의 축척이 나와 있는데 지적도는 7개의 축척을 모두 다 사용합니다.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인정하는 축척은 딱 7개예요. 다른 축척은 쓸 수가 없습니다. 100분의 1이 500분의 1보다 더 정확하니까 100분의 1을 쓰면 되지 않느냐? 안 돼요. 무조건 7개의 축척만 쓸 수가 있어요. 요 7개의 축척 암기하셔야 되죠.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7개의 축척이 공간정보법에서 인정되는데 지적도는 요 7개의 축척을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면도는 2개의 축척만 사용이 가능해요. 3000분의 1, 6000분의 1.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된 토지는 보통 500분의 1과 1000분의 1을 많이 사용합니다.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은 500분의 1, 1000분의 1을 많이 사용하는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6000분의 1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보실 테고 도면에 복사가 나오는데 1, 2번은 그냥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넣은 거고 시험에 나오는 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테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신청 당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테고요. 등록사항 1, 2, 3, 4번은 다 적어갖고 해결이 될 테고 이제 5번을 보실 텐데 5번 지적도면의 색인도를 좀 보겠습니다. 색인도는 도면을 찾는 나침반 역할을 수행합니다. 색인도는 도면을 찾는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게 도면입니다. 지적도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도면 좌측 상단부에 십자가 모양의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이걸 색인도라고 불러요. 색인도. 그리고 여기에는 검은색으로 숫자가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8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색인도 옆에는 공공시, 공공동, 지적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공공시, 공공동, 지적도. 여기서 동은 뭘 얘기할까요? 지번부여 지역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도시지역은 동이 지번부여 지역이고 농촌지역은 리가 지번부여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공공시에 있는 공공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의 지적도다. 이걸 제명이라고 부릅니다. 제명. 이름이란 뜻입니다. 도면의 제명이라고 불러요. 공공시, 공공동이라는 지적도다. 이게 제명이라고 부르고요. 이 지적도에 좌표 등록부까지 같이 작성 비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명 옆에 좌표라고 표기합니다. 도면도 있고 좌표 등록부도 있을 때는 제명 옆에 좌표라고 표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좌표라고 표기가 이루어지면 도면뿐만 아니라 뭐도 있다는 뜻입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같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만약에 좌표 등록부가 없다면 제명 옆에 좌표라고 표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지번부여 지역 이건 이런 지번부여 지역 안에 있는 도면인데요. 이 안에는 여러 장의 도면이 있겠죠. 이렇게 여러 장의 도면 중에 하나입니다. 요게 이 지번부여 지역은 도면이 몇 장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뭐 이렇게 하면 몇 개가 있을까요? 15개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번부여 지역 안에는 지적도가 총 15장이 있습니다. 15장. 15장이 있는 지번부여 지역이에요. 이 중에서 요 도면이 몇 호 도면이냐면 여기 1, 2, 3, 4, 5, 6, 7, 8. 요 도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8호 도면. 8호 도면이다 이런 뜻이에요. 요게. 그래서 이 공공시 공공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의 지적도인데 그 지번부여 지역에는 15장의 도면이 있고 그 중에서 요 도면은 8호 도면이란 뜻입니다. 요거 되셨을까요? 8호 도면. 그렇다면 여기에 8번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돼 있을 텐데요. 여기는 3번 이렇게 들어가 있을 테고 여기는 13번, 여기는 몇 번인가요? 9번, 여기는 7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위쪽에 있는 토지를 보고 싶다면 몇 호 도면을 찾아보면 될까요? 3번. 왼쪽에 있는 토지를 보고 싶다면 몇 호 도면을 찾아보면 될까요? 9번. 오른쪽은요 7번, 아래쪽은 13호 도면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색인도는 도면을 찾는 그 지번부여 지역에서 도면을 찾는 나침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색인도는 도면을 찾는 나침반 역할을 수행해요. 그 다음에 이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면의 외곽을 구성하는 선이라고 해서 도각선이라고 부릅니다. 도면의 외곽을 구성하는 선 도각선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숫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숫자들이 있는데 이는 도각선에 붙어있는 숫자라고 해서 도각선 수치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숫자들은 도각선에 붙어있는 숫자라고 해서 도각선 수치라고 부르는데 이 도각선 수치는 보정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보정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도각선 수치라고 불러요. 이 도각선 수치도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를 그린 거예요. 우리나라. 점점 그림이 이상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를 그린 건데요. 여기, 측량을 할 때는 측량 기구를 설치하는 점이 필요해요. 이걸 기준점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또 지적도근점 이런 게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걸 기준점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준점 중에서도 가장 근원이 되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걸 원점이라고 불러요. 기준점 중에서도 가장 근원이 되는 기준점, 이를 원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원점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국토지리원 안에 원점이라는 근원이 되는 기준점이 있어요. 원점. 여기 원점이니까 여기가 0,0이 돼야 돼요. 0,0. 그러면 이제 여기가 X축. 그 다음에 여기가 Y축. 그러면 좌표값들이, 토지의 좌표값들이 나올 텐데요. 여기가 원점이에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국토지리원 안에 이 원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토지는 좌표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마이너스로 구성된 좌표값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좌표값은 무조건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원점을 이동시켜야 됩니다. 왜? 좌표값을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그걸 보정된 원점이라고 불러요. 보정된 원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왼쪽으로 얼마큼 이동시키냐면 20만 미터 왼쪽으로 이동시킵니다. 20만 미터. 20만 미터 왼쪽으로 이동시키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도 이동시켜야 되겠죠. 아래쪽으로도 이동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이건 얼마큼 이동시켰냐면 50만 미터 이동시킨 겁니다. 아래쪽으로. 그러면 새로운 원점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보정된 원점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는 좌표값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값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서 요 토지, 요게 지적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지적도까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바로 도각선 수치예요.
요 보정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그럼 이 도각선 수치 갖고 무엇을 구해낼 수가 있냐면 이 도면이 포용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이 도면이 포용하는 토지의 면적, 이걸 도각선 수치 갖고 구해낼 수가 있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요게 도면입니다. 도면인데 여기가 3,500, 그 다음에 여기가 3,000. 도각선 수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보정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로 할까? 4,500, 5,500. 예를 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3,000. 3,000 하면 이상하니까 3,500. 이게 뭐라고요? 도각선 수치라고 불러요. 도각선 수치. 보정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했죠. 네. 그러면 여기 X축, Y축이 설치가 되니까 뭐라고요? 보정된 원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정된 원점.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0,0. 그러면 이걸 무슨 의미냐면 요 도각선을 연장을 합니다. 연장. 이 연장을 해서 요 Y축과 만나는 여기가 바로 도각선 수치예요. 3,500. 요것도 연장을 하겠습니다. Y축과 만나는 게 5,500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연장해보면 얼마일까요? 3,000. 요거 연장을 해보면 3,500. 그러면 요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네? 여기서 요걸 빼버리면 이게 나오겠죠? 요거랑 요거 같은 거니까. 얼마입니까? 500. 그 다음에 요건 얼마일까요? 5,500에서 3,500을 빼면 되죠? 아주 어렵죠? 네. 얼마입니까? 2,00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 도면이 포용하는 토지의 실제 면적 구할 수 있습니까? 네. 이제 아주 어려운 수학이 나오죠? 5, 2, 10. 그 다음에 여기 2개가 있으니까 2개 덧붙이고 3개가 있으니까 3개를 덧붙일 겁니다. 그 다음에 제곱미터가 될 거예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요게. 이 도각선 수치는 도면이 포용하는 토지의 면적을 구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도각선과 도각선 수치는 다른 지적 공부에는 등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도면에만 등록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좌표값이 표기되어 있다는 얘기는 도면뿐만 아니라 모두 등록되어 있다고요. 좌표값도 등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통은 측량은 도면 갖고 측량을 하는데 좌표값도 있고 도면도 있다고 한다면 뭐 갖고 측량하는 게 정확하겠습니까? 좌표값. 그렇죠? 따라서 이 좌표값이 있을 때는 이쪽에다가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표기합니다. 좌표값이 있을 때는 이 도면 갖고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표기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면도 있고 좌표값도 있다면 뭐 갖고 측량하는 게 정밀하겠습니까? 좌표값. 그렇죠? 그래서 도면 갖고 측량해서는 안 돼요. 왜? 좌표값이 있으니까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이렇게 표기합니다. 하나 더. 여기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토지들이 한 피지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경계점이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경계점.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이 경계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계점인데 좌표값이 있으니까 이 경계점에 좌표값이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겠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경계점 간의 거리를 쉽게 구해낼 수가 있어요. 22.41 뭐 이런 식으로. 왜? 이 경계점 좌표값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길이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돌려버리면 이 거리를 쉽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좌표 등록부가 작성된 지역의 지적도에는 경계점 간의 거리도 도면 위에 등록합니다. 다시요. 좌표 등록부가 작성된 지역의 경우에 도면에는 좌표값이 있기 때문에 경계점 간의 거리를 쉽게 구해낼 수가 있고 이 거리를 도면에 등록합니다. 그렇다면 좌표값이 없다면 경계점 간의 거리를 쉽게 구할 수 없겠죠. 그때는 등록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등록사항이 나와 있는데 1, 2, 3, 4번은 적어갖고 다 해결이 될 테고요. 5번이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 도면에 색인도 지적도 임야도에 색인도가 등록될 수밖에 없겠죠. 도면을 쉽게 찾는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명, 요게 제명이라고 그랬죠. 요거 공공시 공공동에 있는 지적도다.
이게 제명이라고 했습니다. 제명. 그리고 제명의 경우 좌표 등록부가 작성된 지역의 경우에는 제명 옆에 뭐라고 표기한다고요? 좌표. 좌표 등록부가 없는 지역의 도면에는 좌표라고 표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축척.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네 군데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도 도면에 등록하죠. 다만 가로 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됐으니까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6번 별표 지시입니다. 5번, 6번.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 위치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 이해가 쉬울까요?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해가 쉬울까요? 그림이겠죠. 따라서 위치는 도면에 등록이 됩니다.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 위치는 도면에 등록하는 것이 공시 기능을 가장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도면에 등록이 되고요. 이제 좌표 등록부를 보겠습니다. 좌표 등록부. 토지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토지가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이 토지에 이 경계들이 만나는 점이 뭡니까? 경계들이 만나는 점. 네? 경계점이죠. 이걸 경계점이라고 불러요. 이 경계점은 경계와 경계들이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그림 형태의 정보입니다. 맞습니까? 그림 형태의 정보예요. 도면의 내용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경계점은 도면에 등록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X축을 설치하고 여기에 Y축을 설치하게 되면 여기가 0,0이 될 겁니다. 보정된 원점이라고 불러요. 보정된 원점. 그러면 이 경계점이 무엇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까? 좌표값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0, 여기가 2000, 수치가. 그 다음에 여기가 1000, 그 다음에 여기가 2000. 이렇게 X축, Y축이 설치가 되면 이 경계점을 뭐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까? 좌표값으로. 그러면 X좌표 얼마입니까? 2000. Y좌표는요? 1000쯤 되겠죠? 1000. 그 다음에 X좌표 얼마입니까? 한 1200쯤 되겠죠? 그 다음에 Y좌표는 1400쯤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X좌표는 얼마입니까? 한 400쯤 되겠죠? 그 다음에 Y좌표는 얼마쯤 될까요? 1200쯤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X좌표는 얼마인가요? 1000. Y좌표는요? 200쯤 될 겁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되는 정보가 X축과 Y축을 설치하게 되면 숫자 형태의 좌표로 이게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좌표값을 등록한 장부가 뭐라는 겁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이때 이 경계점과 좌표값을 특정하기 위해서 숫자 형태로 부호를 부여합니다. 숫자 형태로 부호를 부여해요. 이렇게 경계점 좌표값을 특정하기 위해서 숫자 형태로 부호가 부여됩니다. 그러면 이제 표가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표가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는 X좌표, Y좌표. 그리고 좌표값을 특정하기 위해서 숫자 형태로 부호가 부여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부호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표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1번 부호의 좌표값은 얼마입니까? 2000, 1000. 2번 부호는요, 1200, 1400. 3번 부호는요, 400, 1200. 4번은 1000, 그 다음에 200. 200 맞나? 네, 200. 이렇게 좌표값이 등록이 될 거예요.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된 장부가 뭐냐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숫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숫자 형태로 부호가 부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부호라고 부릅니다. 경계점을 특정하기 위해서 숫자 형태로 부호가 부여됐기 때문에 부호라고 부르고, 이 그림 자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호로 구성된 그림이라고 해서 부호도라고 부릅니다. 부호도. 부호로 구성된 그림. 그래서 이 좌표값 가지고는 공시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토지의 모양을 그려 놓습니다. 이걸 부호도라고 불러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정밀하게 그린 건 아니고요. 경계점을 특정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그린 겁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면
보겠습니다. 등록사항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2번 한번 볼까요? 2번에 보시면 2번에 두 줄을 보시면 의에서 등록사항은 도면에 등록하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로 표시하여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 이건 좌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좌표값. 여기 보시면 이건 평면입니까? 평면이죠. 평면이고 요 좌표값을 보시면 X축 이렇게 그려지고 Y축 이렇게 그려진 게 요게 좌표값이죠. 맞습니까? 평면, 직각, 종선, 횡선을 수치로 표현한 겁니다. 다시요. 평면, 직각, 종선, 횡선의 수치를 숫자로 표현한 게 바로 평면, 종횡선 수치라고 얘기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좌표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좌표값.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좌표로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도면은 도면으로 표시하는데 좌표 등록부는 좌표로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장단점이 나와 있는데 이건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장단점 넘겨보시면 등록사항이 나올 텐데요. 1, 2, 3번은 이거 갖고 다 해결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는데 토지의 고유번호는 어디에만 등록할 수 없다고요? 네? 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하지 못하죠. 좌표등록부에는 등록이 될 겁니다. 지적도면에 번호가 나오는데 이 좌표값은 좌표값 위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의 정밀한 모형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호도가 있지만 이 부호도는 좌표값을 특정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그린 그림에 불과해요. 토지의 정밀한 모형을 부호도가 공시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토지의 정밀한 모형을 보고 싶다면 이 도면을 찾아가 봐라 라는 의미에서 도면 번호가 등록이 되는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좌표 등록부는 임야도와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지적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임야도면의 번호 하면 틀립니다. 지적도면의 번호라고 해야지만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번호 아까 말씀드렸고 부호 및 부호도 어디에만 등록이 될까요?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되겠죠. 맞습니까?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비치라고 되어 있는데 2번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이 좌표 등록부는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듭니다.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들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마다 4천만 개나 되는 모든 필지마다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가난하죠. 네. 그래서 담배값을 5,000원이나 받지 않습니까? 네. 술값을 올릴까봐 고민이에요. 저는. 네. 그래서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모든 토지마다 등록할 수는 없고요. 땅값이 비싼 토지. 땅값이 비싸니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토지. 분쟁이 자주 발생하니까 경계와 경계점을 정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토지들. 이러한 토지에만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합니다. 이러한 토지는 두 군데인데요. 첫 번째,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 두 번째, 축적, 변경, 측량, 시시지역. 이 지역만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합니다. 이 지역에서만 그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 복구가 나오는데 이건 잠시 쉬었다 하죠.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